동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세론 이론 중에 간용법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형세론 이론 중에 장풍법이란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세론 이론 중에 두 번째 이론인 장풍법은 뒤에서 들어오는 산줄기 이외에 주변 산들을 관찰하는 방법을 장풍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풍은 바람을 감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안에 들어오는 바람은 바깥에 거센 바람이 산에 의해서 바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막혀서 부드럽게 들어와서 부드럽게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바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버리면 기가 모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난경이라는 옛날 책에 보면 생기, 땅에 좋은 기운, 이 생기는 어떻게 하면 모이느냐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잠시 보면 기, 승, 풍, 즉산하고 기, 계수, 직지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올라타면, 즉 바람을 만나면 곧 흩어지고, 기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만나면 곧 멈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바로 장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생기를 이야기합니다. 땅 기운을 의미를 합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예를 들었듯이 기찻길, 고속도로길이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주변의 공기들을 다 끌고 나가 버리기 때문에 기가 모이질 않으므로 기찻길 옆에 자체가 명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어떻게 하면은 거센 바람이 만나지 않도록, 바람을 만나면 흩어진다 했으니까 바람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기가 고여 있을 수 있게끔 할까 한 것이 주변에 산이 잘 에워싸여져 있으면은 바람이 잘 흩어지질 않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기승풍즉산 장풍법이 됩니다. 그 다음 물을 만나면, 기라는 것은 물을 만나면 그친다 했으니까 가운데 계곡이 흐르면 산은 물을 건너갈 수 없다 했습니다. 또 이쪽 산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고 뒤에서 들어오는 이 산 기운이 여기에 들어와서 혈자리에 맺히도록, 물줄기에 의해서 산 기운이 요 안에 모이도록 만든 것이 기, 계수, 직지하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풍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신사라고 하는 내용과 조신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장풍법에는 사신사, 그 다음 조신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신사는
우리 혈자리를 지금터를 주변에서 4개의 수호신이 감싸주어야 좋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뒷산, 양옆산, 그 다음 앞산, 이 4개가 사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라고 모래사자를 썼습니다. 그럼 이 모래사자가 왜 그럼 사신산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사신사라 했느냐? 옛날에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 줄 때 주변에 산이 어떻고 물길이 어떻고 할 때 가르쳐 줄 방법이 제일 좋았던 방법은 강가에 가가지고 젖은 모래 좀 갖고 와가지고 산을, 모래를 이렇게 쌓고 또 이쪽에 왼쪽 산에는 이렇게 쌓고 앞산은 이렇게 쌓고 그 다음 물줄기는 이러고 짝대기 가지고 홈을 파서 모래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주변의 산에 대해서 사라고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뒷산은 현무, 거북이와 같아라 해서 현무라 했고 그래서 뒤에 있다 해서 후현무. 그 다음 앞산 부분은 이쪽을 향하고 있을 테니까 앞산은 전주작. 그 다음 이쪽은 좌청룡.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 소리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이쪽은 우백호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4개의 산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 멀리 나머지 있는 산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면 된다? 조신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신사는 아침에 신하가 이 혈자리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여기가 이제 자기 자리니까 명당터니까 여기가 임금자리란 얘기예요. 자기를 주축으로 보고 나머지를 전부 다 나를 향해서 공손하게 유정하게 나에게 향하고 있으면 그만큼 좋은 터가 된다고 해서 조신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가까운 사신사는 비록 높이가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높이가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높을 수도 있는데 멀리 있는 산이 1000m 산이다. 근데 앞에 있는 산은 300m 밖에 안 된다. 이랬을 때도 영향력은 어떻게 미친다? 가까이에 있는 산이 자기 터에 먼저 효력을 미치고 멀리 있는 산은 높다 하더라도 효력을 작게 보이니까 작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므로 크게 미치고 멀리 있으니까 늦게 미치고 거리도 가까이 있으므로 빨리 미치고 멀리 있는 거는 크다 하더라도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발복이 빠르고 발복이 늦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러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또 사신사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사를 4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신사는 뒷산 후현무, 앞산 전주작,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청룡, 우측에 있는 백호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뒷산과 앞산은 그렇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뒷산에서 내려오고 집이 있고 그 다음 앞쪽으로 산을 바라보니까 여기가 후현무, 그 다음 이쪽이 전주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쪽 산을 바라다 봤을 때 이쪽이 좌측이냐 이쪽이 좌측이냐는 문제입니다. 어느 게 좌측 우측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서 봤을 때 좌측발에 해당하면은 이것이 좌가 되고 우측팔 쪽에 이러고 해당되는 것이 이쪽이 우백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좌측이 되고 이쪽이 우측이 되지만 누구 땅입니까?
주인 땅이지 않습니까? 주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왼쪽 팔 쪽이 좌측, 그 다음 이쪽이 우측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이쪽이 북쪽이다.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 될 것이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자청령이 자리하게 되고 서쪽에는 우백호가 자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동양을 하고 있는 집이라면 이쪽 산기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집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다면 이쪽이 뒤에서 산기운이 들어오니까 이쪽이 후현무가 되고 이쪽이 전주작이 되고 그 다음 어디가 자청령입니까? 이게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이라 하더라도 이쪽은 왼쪽 팔에 해당하므로 자청령, 이쪽이 우백호가 됩니다. 동서남북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원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서원을 보면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있고 앞에 이제 누각이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뒷산에서.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동쪽이다, 이쪽이 서쪽이다, 이쪽이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렇게 따지질 않고 자청령 쪽에 해당되는 요 건물을 동제라고 무조건 부르고 우측에 해당되는 건물을 서제라고 부릅니다. 동서남북에 상관없습니다. 이게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고 있어도 어쨌든 좌측에 있는 것이 동제,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것이 서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시각으로 봤다는 얘기죠? 동서남북의 개념보다는 풍수적으로 자청령 우백호의 개념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후현무는 어떠한 그림이면 어떠한 산 모양새면 더 좋고 전주작은 어떠한 모양새면 더 좋고 자청령과 우백호는 어떠한 모양이면 더 좋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현무의 모양을 한자로 딱 써놨습니다. 어떤 모양이면 좋겠다. 현무는 수두하라, 들이올 숫자에 머리두자. 여기서 현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를 의미합니다. 거북이가 머리를 수그리듯이 하면서 혈터로 이러고 거북이가 대가리를 밀듯이 해서 땅의 좋은 기운을 이러고 받치는 듯한 어서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주는 그런 산 모양이면 참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드세요 좋은 것이지 반대로 뭡니까? 강하게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하겠죠. 뒷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북이 모양은 이 뒷산이 이렇게 있다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돼서 산기운이 오다가 부드럽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혈자리를 정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산기운이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여기에다가 혈자리를 정하면 어떻게 된다? 산기운이 오다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예요. 속도가 너무 산기운이 멈출 틈도 없이 내려가 버리는 중간 위치에 잡아버리면 기가 모이는 곳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무 수두하라. 거북이 머리가 수그린 듯이 부드러운 입지에 들어가서 혈을 정하라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세형혈 태식익육이라는 것도 현무 수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하다면 세형혈 태식익육, 태식익육 보는 방법도 그 안에 포함될 정도로 현무수두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현무수두한 상황이냐.
사진을 보면 토암산에서 반월성 쪽으로 들어오는 낭산입니다. 토암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 앞부분 머리가 꼭 뭐와 같다? 거북이 대가리가, 거북이 머리가 쭉 들어와서 혀를 맺혀주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을 현무수두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옛날부터 만들어진 김해입니다. 김해도 오래된 도시입니다. 김해도 영구 하산형인데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산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거북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거북이 등짝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 앞쪽으로 내려오면서 목과 머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 앞에 김수로 왕릉과 김수로 왕비릉이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거북이처럼 보이시는지. 자, 이 거북이 등짝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목과 이 부분이 머리가 되는데 지금 머리를 지금 많이 깎아놓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이렇게 이제 얼굴이 닫힌 형상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 현무수두라고 한다. 그 다음 앞산의 모양은 그러면 어떠면 좋으냐 하는 겁니다. 앞산은 전주작이라고 했습니다. 전주작은 주작은 상무하라. 주작은 상무하라. 날아갈 상자에 춤출 무자입니다. 앞산은 새가 날라들어오듯이 새가 이러고 싹 혈자리로 날라들어오듯이 했으면 제일 좋겠다. 거기에 좀 능선이 이렇게 날개치듯이 하고 있으면 더 좋고 앞에 대가리 새의 머리가 있는 것처럼 앞산에 능선 한 줄기가 쫙 뻗어나오고 있으면 그야말로 좋은 앞산에 해당하는 전주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북 안동에 있는 봉정사입니다. 봉정사의 누각에서 앞산을 보면 그야말로 앞산이 삼각형산으로 쫙 뻗어나서 새의 몸뚱아리와 같고 그 다음 여기서 갈지자 형상으로 이렇게 앞으로 뻗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새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전주작 모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은 그대로 외워버리시면 좋을 정도들입니다. 다음에 또 전주작을 하나 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위에 세조 수양대군의 왕릉인 광릉입니다. 수양대군이 여기에 묻혀 있고요. 그 앞산 전주작입니다. 삼각형산으로 양옆으로 쫙 뻗어 있고 앞에 머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보고 수양대군도 그 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자청룡은 그럼 또 어떠한 산 모양이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룡은 완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꿈틀거릴 완, 구불구불할 연. 용이 쭉 뻗어 있으면 죽은 용, 이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은 구불구불구불, 좌측으로 봤을 때 구불구불한 용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아주 좋은 자청룡 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강시사당에서 찍은 겁니다. 강시사당의 자청룡 우백호가 풍수에 그대로 적합한 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좌측을 봤더니 앞산 전주작을 향해서 이제 몸을 향하고 있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탁 돌리면 거기가 자청룡이 되는데, 여기서 자청룡은 꿈틀거리면서 그대로 청룡은 완야나라 꾸불꾸불하고 꿈틀거려라 하는 그대로의 산모양새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 진영 휴게소 근처에 있는 산을 찍은 것입니다. 왼쪽을 또 딱 바라다 보면 여기서 능선이 꿈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산이 보이면 자청룡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룡이 목적이 뭡니까?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천을 하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올라가지 않죠. 승천하는 모습이 꿈틀꿈틀 구름을 헤쳐가면서 올라가니까는 구불구불 해야지 좋은 산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백호입니다. 백호는 이제 오른쪽 산에 해당되는데 어떤 산 모양새면 좋으냐? 백호는 준거하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자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그리면 되고 삼각형 산으로 날라 들어오면 되고 꾸불꾸불 하면 되고 그 다음 준거하라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지 하나하나 한자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백호는 준거하라라고 하는 한자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산 모양은 어떠냐? 쭈구릴 준자에 걸터 앉을 거자가 됩니다. 호랑이는 날뛰면 어떻게 된다? 호환을 당한다 합니다. 그럼 호환이 당하지 않고 집만 잘 지켜야 되니까 이러고 바깥을 향해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날뛰면 안 된다. 그럼 어떤 모양새 하면 된다? 우리가 전주작을 바라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을 때 산이 이러고 부드럽게 내려오는 산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러고 내려오는 산이어야 돼요. 그러면 잠자고 있는 듯이 새가 없는 듯이 있는 이런 산이 오른쪽에 있으면 좋다는 산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역시 진주 강시사당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우백호산이 됩니다. 우백호산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처럼 자청룡처럼 튀고 있는 산은 산기세는 하나도 없고 그냥 쭉 하고 조용하게 밋밋하게 내려가고 있는 산이 이런 우백호산으로 되어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산청에 있는 옛날 단속사지라고 하는 절입니다. 단속사지에서 우측을 보면 뒤에서부터 쭉 하고 엎드려 있는 듯한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듯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단속사지도 분명히 풍수적인 지리로 털을 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청룡과 백호에 대해서 감싸주는 게 어떻게 혈터를 감싸주면 좋으냐 하는 것을 잠시 알아보면 뒷산이 있습니다. 뒷산이 내려와서 혈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감싸는 것이 이렇게만 감싸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근데 산기운이 오다가 이렇게 틀어버렸다. 안 그럼 또 이쪽이 이렇게 오다가 산 능선이 이렇게 틀어버렸으면 청룡이 오다가 혈자리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백호가 오다가
혈자리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고개를 팩 돌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쪽 산이 이렇게 혈자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이것을 혈자리에 향해서 유정하다고, 그 다음 이렇게 오다가 고개를 팩 돌린 것을 자청룡이나 우백호가 무정하다고 합니다. 그럼 유정하면은 이 혈자리를 잘 보호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정하다 그러면 이 혈자리를 잘 보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능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천서원이라고 경남 산청에 있는 남명조식 선생님을 배양하고 있는 사당을 보면 왼쪽 편에 청룡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청룡이 원래 자청룡이 좀 멀리 있어서 그 청룡을 조금 더 가까이 오게끔 하겠다고 자청룡 그림을 사당 왼쪽 그림에 그려놨고, 그 다음 그쪽에 오른쪽 편에 사당에 가면은 사당의 오른쪽 벽화를 보면은 또 우백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찰에 가면은 15도라는 그림이 있거나 안 그러면 이제 불교적인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반해 덕천서원은 자청룡 우백호 그림을 걸어놔서 풍수적으로 더 좋은 터를 만들고자 풍수 비보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형세론 중에 장풍법을 알아보았는데, 장풍법 중에서도 사신사에는 후현무, 전주작, 자청룡, 우백호. 현무는 수구린 듯하라, 전주작은 새가 날라오는 듯하라, 자청룡은 힘있게 꿈틀거려라, 우백호는 조용하게 누워있어라, 쭈그려 앉아있어라 하는 그런 산모양새면 더 좋고, 이 장풍법은 그대로 혀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이것이 유정한 것이요, 이렇게 고개를 틀고 있거나 이쪽으로 고개를 틀고 있으면 무정해서 나쁜 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장풍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